미국 뉴욕에서 나고 자란 레이첼은 늘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느꼈어요. 워낙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꽤 잘 안다라고 생각해왔죠. 사실 그녀에게 아시아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중국 음식점, 그리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아이돌까지 어딜 가도 아시아 문화를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없었어요. 한국? 아, 거기 삼성과 현대가 있는 곳? 이 정도가 그녀가 아는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결정되었고 레이첼은 팀원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서울에 파견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했지만 막상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이전에 비슷한 파견 경험이 있었던 동료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감정 표현이 서양인과는 많이 다르다더라는 말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레이첼은 혹시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차갑게 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레이첼. 창밖으로 낯선 아시아의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레이첼, 이건 분명 좋은 기회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여봐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뉴욕에서의 익숙한 일상과 가족, 친구들이 그리울 것만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레이첼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자 본격적으로 낯선 한국의 일상이 그녀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고 했지만 모든 안내 방송이 빠르게 지나가고 한글로만 적힌 표지판들이 그녀에게는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죠.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켜서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회사에서는 환영 회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이첼은 한국의 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매운 김치와 각종 반찬들, 술잔이 오가는 분위기가 무척 생소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그녀가 어색해하는 기색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내 음식을 따로 먹는 게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문화적 예의라고 생각해 웃으며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레이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바로 준호였어요. 준호는 프로젝트 팀의 핵심 멤버이자 무척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었죠. 첫인상은 서글서글한 미소와 조용한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었는데 그의 따뜻한 눈빛은 레이첼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반가워요, 레이첼씨. 한국은 처음이시라면서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의 친절한 말에 레이첼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 통하지만 뉘앙스나 유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가끔은 자신이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농담으로 밥 먹었어? 라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문화에서는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은 단지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의 식사를 걱정하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준호와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데 문화가 너무 다르면 서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겠지? 하고요. 회식 자리에서 나오는 길 준호는 레이첼에게 내일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같이 먹지 않을래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레이첼은 그제서야 자신의 외국인으로서의 불안함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존중해주려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내일 점심에 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그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서서히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서울에서의 일상과 문화적 충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그녀와 준호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레이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낯선 땅에서의 첫걸음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레이첼은 준호와의 점심 약속을 떠올리며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낯선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일 크고 작은 도전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느낌이 무척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함께할 점심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출근한 레이첼은 아침 회의를 마친 후 회사 로비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 준호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레이첼씨, 준비됐죠?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거기 가요. 한국어로 김치찌개라는 말을 처음 들은 레이첼은 살짝 긴장했어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준호도 그런 그녀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맵긴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매운 게 어려우시면 다른 메뉴도 추천해드릴게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레이첼은 한국 식당의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다양한 반찬들, 큰 냄비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식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개인 접시에 음식을 나눠 먹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찌개를 공유하며 밥을 먹는 모습이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죠. 식당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미소로 음식을 추천하는 모습도 레이첼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런 걸까 하고 생각하며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강렬한 붉은 국물에서 나오는 매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레이첼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게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니까요 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건네주었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첫 입은 정말 매웠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깊고 복합적인 맛이 느껴지면서 점차 입맛이 맞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매운데도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자 준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순간 한국 음식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김치찌개를 함께 나누며 준호와 레이첼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외국인 동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설명해주는 것을 좋아했고 레이첼이 어려움을 느낄까봐 세심하게 배려해주었죠. 준호는 한국의 가족 문화, 친구들 간의 예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규칙들을 천천히 설명해주었고 레이첼은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에 따라 존댓말을 쓰고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는 점에서 레이첼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뉴욕에서는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친구 사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식사할 때 반찬을 여러 가지로 나눠 먹는 거예요? 레이첼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묻자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을 혼자 먹기보다는 함께 나눠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반찬들도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의미가 있죠. 그의 설명에 레이첼은 조금씩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사 자체를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드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뉴욕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레이첼에게 뉴욕에서는 보통 친구들끼리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하고 물었어요. 레이첼은 친구들과 주말마다 모여 브런치를 즐기고 거리를 산책하거나 작은 공연을 보러 가는 등 자유롭고 활기찬 뉴욕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한국과는 또 다른 뉴욕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일상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레이첼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준호도 레이첼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오히려 그 차이점이 대화의 소재가 되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레이첼은 그날 준호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자신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한국에서 예기치 못한 연결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레이첼은 회사에서 작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그녀가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이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졌어요. 레이첼은 그 순간 당황스러웠고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때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레이첼 씨 혹시 방금 회의에서 불편하셨나요? 레이첼은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하는 게 무례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때때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례함을 의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발표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죠. 준호의 설명에 레이첼은 안심이 되었고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레이첼은 점차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서서히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겪는 문화적 충돌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레이첼은 이제 준호와 함께라면 한국에서의 일상도 점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쌓여가면서 레이첼과 준호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우정으로 시작된 이 만남이 이제는 그녀의 한국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연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도전이 가득했지만 레이첼은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곳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이첼과 준호는 워크숍이 끝난 후 돌아오는 길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이첼은 저녁 회식 자리에서 느꼈던 당혹스러움과 그 질문이 불러일으킨 자신의 감정을 곱씹고 있었어요. 준호와 나는 정말 단순한 동료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많은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준호와 함께하면서 느낀 따뜻함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싹튼 감정은 분명 단순한 우정 이상의 것이었죠. 회식 자리에서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레이첼은 차 안에서 몰래 준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한 듯하지만 살짝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레이첼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억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린 후 용기를 낸 레이첼은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인가요?
그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결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레이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그 회식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말을 꺼내면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우리가 단순한 동료 이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준호씨, 나도 모르게 자꾸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돼요.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이첼, 사실 나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동료가 힘들어하는 걸 돕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나도 모르게 더 깊은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은 건 아마도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둘 다 아직 감정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모르는 눈치였죠. 레이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져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레이첼은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가 단지 일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을 통해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준호라는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에도 그들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온 사람들로서 겪는 문화적 차이와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레이첼은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 팀원들 사이에서 은근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씩 팀원들 사이에서 나누는 미묘한 눈빛 교환과 그녀와 준호가 함께 있을 때 슬쩍 던져지는 농담들. 레이첼은 그런 반응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 상황이 준호에게도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어요. 또한 문화적인 차이도 두 사람의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였어요. 예를 들어 준호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부모님의 기대를 존중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기대가 커서 특히 결혼이나 연애 같은 문제에서 부모님의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 레이첼은 미국의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종종 서로의 관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또 한 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였죠. 레이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가끔씩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돼요.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둘이 정말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레이첼의 손을 잡으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레이첼, 나는 당신이 완벽히 한국 문화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도 당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든 점이 있을 때 당신이 들어주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로써 레이첼은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일적인 목표를 넘어 그녀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레이첼과 준호는 작은 갈등을 마주할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겪는 문화적 도전들이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준호와의 관계는 레이첼에게 그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과 삶의 방식을 제공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로써 레이첼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 두려움을 하나씩 극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녀와 준호는 함께 남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기에 이 특별한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싶었어요. 남산을 오르며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공통된 감정도 흐르고 있었죠. 바로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었습니다. 남산의 정상에 다다르자 레이첼은 주위를 둘러보며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글 간판과 복잡한 지하철 노선, 매운 김치찌개와 고소한 된장찌개의 맛, 거리 곳곳에 넘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준호와 함께 서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쌓은 모든 추억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레이첼은 자신이 얼마나 이곳에 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준호와 함께한 순간들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의 자물쇠가 가득 걸린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플들이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자물쇠를 걸어두는 그곳에서 준호가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레이첼, 우리도 하나 걸어둘래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자물쇠가 우리 마음을 이어줄 거라고 믿어요. 이 자물쇠가 우리 마음을 이어줄 거라고 믿어요. 레이첼은 감동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자물쇠에 서로의 이름을 적어 걸어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가 단순한 인연을 넘어선 것임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진심 어린 교감과 사랑을 통해 마음이 이어져 있었어요. 자물쇠를 걸어두고 난 후 레이첼과 준호는 남산에서 내려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에 흥미를 느낀 레이첼은 준호에게 차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가며 더욱 한국에 대한 애정을 쌓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단지 일이나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죠. 며칠 후 드디어 레이첼이 뉴욕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레이첼의 짐은 거의 다 쌓여 있었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레이첼과 준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늦도록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둘 다 마음속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었어요. 준호는 레이첼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웠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레이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겪은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큰 의미로 남을 거예요. 다음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준호는 레이첼의 손을 꼭 잡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펜던트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언제든 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 이걸 보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으면 해요. 레이첼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나도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출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눈 두 사람은 눈물을 참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레이첼, 잘 가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호의 말에 레이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당신을 언제나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레이첼은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호와 함께한 시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각자의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영상통화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뉴욕이라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삶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레이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레이첼은 준호에게 뉴욕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설명해주며 각자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레이첼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너무나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상도 중요했지만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준호와의 추억이 그녀에게는 커다란 의미로 남아있었죠. 마침내 레이첼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와 협의하여 한국지사로에 이직을 신청했고 운이 좋게도 이직이 승인되었습니다.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던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날 레이첼은 인천공항에서 준호가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제 떠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해 나갔고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문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그녀의 성장 과정의 일부로 남았고 준호와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사랑과 이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자연스러워졌고 준호와 함께 만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경복궁을 다시 찾아서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레이첼, 우리가 함께해온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특별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레이첼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준호. 한국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과 이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레이첼과 준호는 각기 다른 문화를 넘어선 사랑을 이룩했으며 서로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깊은 이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로의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죠.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문화가 더 이상 이들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도 진심이 닿을 수 있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